태풍 콩레이로 영덕 농어촌 지역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5년 만에 열렸는데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경북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포스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본격적인 회계 감리에 착수할 예정인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영덕에서는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과 주택 피해만 관심이 쏠렸습니다. 농어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농어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가 엄습했던 지난 6일 영덕군 영해면 들판입니다. 허리 높이로 물이 차면서 축구장 140개 넓이에 해당하는 100헥타르의 시금치 재배단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확을 코앞에 둔 시금치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데다 뿌리가 썩어버려 쓸모없게 됐습니다. 겨울철 수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다시 파종해야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아 아예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10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하지만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은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 봉급은 꼬박꼬박 줘야 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는 책임져야 되고 이중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바닷가는 어선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는가 하면 좌초된 선박도 밑바닥이 부서져 쓸모없게 됐습니다. 지난 6일 강구항에 묶어둔 밧줄이 강한 물살에 끊기면서 15척이 떠내려가 파손된 겁니다. 장비까지 합해 한 척당 2억 원에서 4억 원에 이르지만 선체보험 보상액은 20%에도 못 미치고 보험금을 받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통발은 제때 수거해야 하지만 열흘이 지나면서 조류에 엉켜버려 한 척당 수천만 원의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고 또 빚을 내가 다시 배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이 나이대가 다시 빚 몇 천만 원 몇 억씩 얻어가지고 갚을 힘도 없고. 태풍 콩레이로 영덕 지역 농어민들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지만 전통시장과 주택 피해에 가려 이렇다 할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공공시설 피해액만 지금까지 1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은 내일부터 잠정 집계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인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정밀조사가 이번 주까지 끝나면 공식 피해액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재해구협회에는 지금까지 13억 6천여만 원의 성금이 기탁된 가운데 영덕읍과 광구면, 영해면 등 3곳에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현장 모금 창구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고 경북의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울진 영덕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경북에서만 약 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경남, 경북입니다. 반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었냐며 전 세계에 수명을 다해 멈춘 원전이 149기에 이르는 만큼 경북이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해 탈원전 산업의 메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경북에서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연구, 용역, 정부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북 SOC 국비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경상북도가 신청한 29개 신규 SOC 사업이 모조리 예산 배정에서 배제되고
8개 계속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며 경상북도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근데 계속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아예 사업이 1년 정도는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건설공사 같은 것도 1년씩 중단되면 그거 다 썩고 못 씁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이 8천 가구를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LH공사는 임대주택 4,07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세웠다며 임대주택 신축 대신에 LH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들도 너무나 반기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LH에서 미분양을 사서 임대로 하는, 임대를 다시 건설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은 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상북도 국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우 도지사를 배려한 듯 의원들의 송곳 질문은 사라지고 격려성 중복 질문이 이어지는 등 다소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 이어서 오는 25일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포스코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리 착수를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스코의 인수합병과 해외자산 투자 매각에 관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정의당 최선 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보됨에 따라 조만간 정밀감리, 이른바 혐의감리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투자 관련 문제는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검찰 등과 공조해 감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항공항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의 한국공항공사 국감 자료에 따르면 포항공항은 2013년 86억 원, 2014년 80억 원, 2016년 98억 원, 지난해 10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와 제주, 대구공항 등 4개만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방공항의 재정 악화가 공항시설과 장비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목까지 칼칼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난 오후부터는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울진과 영덕, 포항으로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만 보이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4도, 낮이 되면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잠시 그친 뒤 목요일까지 땅을 적시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는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를 한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용역을 지난 9월 중순 제출받아 오늘 시의회 보고와 다음 달까지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갖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7월쯤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 결과를 한 달 넘도록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 460여 축산농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9월 28일까지 위법 건축물을 적법화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농가별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행 기간 중이라도 부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처리하면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 사업자의 보복 행위를 신고해도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신고는 13건이지만 고발이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복 행위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사고는 191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교도소 66건, 안동교도소 48건, 김천소년교도소 44건 순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상해가 33%로 가장 많았고 폭력, 폭행치상, 공무집행 방해 순이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3분기까지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2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절감 내역은 과다 계상된 공사가 175건, 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62건, 3억 원, 물품과 기타 254건으로 2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발한 급속수 처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국내외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올해 산내면 대현리에 하루 150톤 처리 규모의 시범시설을 설치한 경주시는 경산과 제주에 이어 남양주시의 기술을 이전했고 환경부 환경신기술 검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